방학이다가 아니라 저희들은 우리 아이 방학 동안에 새끼 밥을 어떻게 챙기지 하는 고민이 벌써부터 드는 순간입니다. 물론 아이들 방학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방학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요 항상 치킨 너겟이나 미니 돈가스 에어프라이어에 구울 수 있는 거 구비되어 있고요. 카레라든지 볶음밥 이런 한 그릇 음식으로 또 된장국, 미역국, 소고기 묵국 계속 번갈아 가면서 끓이면서 그렇게 보내곤 하는데요. 아이가 엄마 학교 급식 먹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제 학교 갈 때가 됐구나, 학교가 그리워지는 거죠. 제가 그동안 이제 방학 계획 세우는 방법이라든지 학년별로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하면 좋을 거라든지 영상을 통해서도 이서윤쌤의 초등 방학 공부 처방전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한 약 15년간 그 넘게 우리 학생들이 방학을 잘 보내고 왔을 때 그 학생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가 한번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 놀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구석구석을 보면은요, 딱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3, 4, 5 모여가지고 또 핸드폰을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 모습이 꼴보기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핸드폰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주말에 또 혹은 방학 끝나고 와서 애들한테 뭐 했냐 라고 물어보면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 더 느껴요. 그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게임하는 시간, 카톡하는 시간, 단톡방에 있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쇼츠, 릴스 보는 시간이, 왜냐면 이제 아이가 어리면은 물론 어려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또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도 좀 놀아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체험을 가기도 하고,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또 애가 사춘기가 오면은 또 짜증내고 부모님하고 또 멀어지잖아요. 근데 막상 그렇다고 해서 할 거는 별로 없고 하니까는 쉽게 이제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니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있는데, 한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요, 정서도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보여요. 친구들하고도 괜찮고. 친구가 있는데 주말에 뭐 했냐 라고 물어봤어요. 6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총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6학년인데도 저렇게 엄마 아빠가 놀아줘야 한다고? 언제까지 놀아줘야 돼? 저도 되게 심란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사춘기가 아닌 건 아니었어요. 변성기도 왔었고, 그리고 사춘기에 그런 성향들이 보였는데요. 어쨌든 그 전부터 존중받았던 경험, 수용받았던 경험, 그리고 부모님이랑 서로 소통이 잘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사춘기가 와도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 않고요. 설사 멀리 갔다 하더라도 이게 끈적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순간에 어쨌든 아이도 재미있어 보이니까 재밌으니까 가서 했겠죠. 저렇게 5학년, 6학년인데도 부모님들이 놀아준다라는 것도 대단하셨고, 그래서 제가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잘 지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 주말이든 방학이든 잘 보내고 온 아이들은 부모님이요 철저하게 스마트폰 미디어 관리를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힘들다고 절대 쥐어주지 않아요.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게임도 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하루에 해야 되는 시간이라든지 주말에 이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귀찮다고 스마트폰 그냥 하게 냅두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학이 오기 전에요, 스마트폰 혹은 미디어의 규칙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거 서로 얘기를 해봤자 계획이 지켜지지도 않고 규칙이 지켜지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아무 계획도 없고 서로 협의도 없이 얘가 이제 게임 좀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라고 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이 되는 것과, 그 전에 계획하고 협의하고 규칙을 세우고 서로의 동의 관계가 있었을 때 그 뒤에 그만하자, 우리 규칙을 잘 생각을 해보자 라고 개입이 들어가면은 이 잔소리의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도 그만큼의 화가 안 나요. 억울함이라든지 울컥하는 그런 순간들이 덜 생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분은 나쁘죠,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무슨 요일,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적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규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밖에서의 생활에 있어서는 좀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서 이 스마트폰 안에서의 생활은
너무 개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의 뭔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스마트폰을 사주시지 않으셨다면 최대한 늦추셔야 되고요. 설사 사주셨다 하더라도 이 하루 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그리고 규칙을 어겼을 때에 그 책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꼭 논의하시고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을 관리하라라는 게 공부를 많이 시켜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도요, 번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학기 중에 힘들었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계획 아래서 딱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하는 시간 말고 좀 널널하게 자기만의 휴식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학 특강으로 이 시간표를 꽉 채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돌려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라도 충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자유롭게 놀이하는 것을 정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자유놀이 시간을 줘도요, 아이들이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유놀이 시간을 운동장에서 줬다. 그럼 자기들끼리 뭐 이것저것 놀이를 하고 규칙을 정하고 또 뭔가 규칙을 어기는 게 있었으면은 자기네들끼리 또 논의를 하고 하는데 이게 멍해가지고는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죠. 선생님 스마트폰 해도 돼요? 그래서 놀이를 제한하고 규칙을 알려주고 그 다음 그 놀이에 몰입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지도해주고 하는 거를 해야 그나마 놀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것도 배운다라는 거죠. 그냥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심심해하죠. 스마트폰 하고 싶어 하고 TV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보드게임이라든지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공이라든지 공기놀이라든지 클레이라든지 뭐 다이소라도 데려가가지고 아니면 보드게임 같은 거 빌릴 수 있는 데가 있다든지 하면은 뭐 레고라든지 이게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좀 사보기도 하고요. 힘들지만은 아이하고 보드게임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림도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은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어야 한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또 새 학기가 시작될 때 으쌰으쌰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방학 끝나고 오면은 이제 애들이 나 방학 동안에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방학 숙제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랑 비교해도 그렇고요. 제가 교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점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학을 잘 보내고 와서 딱 성장을 하는 아이들은 일단 방학 숙제는 다 잘해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나는 남기고 온다라는 거예요. 최소 하나는 남기고 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수학 노트에다가 이렇게 쭉 풀이를 써가지고 수학 문제집을 끝냈다라든가 아니면 선생님 저 EBS로 사회 강의 다 듣고 왔다. 사회가 너무 어려워서 듣고 왔다. 아니면 영어책 자기 20권 읽고 왔다. 아니면 엄마랑 도서관에 몇 조일 매주 이렇게 갔다. 이제 방학은 몰입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못했던 거, 아이가 약한 거 이런 것들로 좀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보다는 몰입하고 좀 이때 컨텀 첨프를 해가지고 올릴 만한 프로젝트를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영어 책을 들으면서 이제 보는 거 있죠. 집중 듣기, 그리고 이렇게 읽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일기 쓰기. 요거를 조금 더 많이 해보자 라는 계획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거를 조금 핵심적으로 몰입해서 이거 하나는 남기자 하는 것들 갖고 계실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요 방학을 잘 보내고 온 아이들의 특징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을 비롯한 미디어 기기는 철저하게 관리하시더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충분하게 아이들이 휴식을 취하고 자유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채워주시더라. 다음 세 번째, 최소한
하나는 남기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이거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초처방 구독자님들,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차근차근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지 댓글 남겨주시면은요, 그걸 통해서 또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